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 계약서 한 장 때문에 통장에서 100만 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심지어 자녀 명의로 계약한 분들까지 이 한 가지를 놓치면 순식간에 큰 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 25년간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김민수입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 부동산 고민을 털어놓으시죠.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마음을 지킬 비밀 무기, 바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잠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규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100만 원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을 완벽히 마스터하실 겁니다. 게다가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꿀팁까지 챙겨가실 수 있어요. 자, 혹시 내가 세입자일 뿐인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잠깐, 이건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70세의 박영순 할머니는 작은 오피스텔 계약 후 깜짝 놀란 일을 겪으셨죠. 무슨 일이냐고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먼저 왜 이 제도가 생겼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요즘 뉴스에서 전월세 신고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그 내용을 정부에 알려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을 때만 신고가 됐지만 이제는 개인 간 계약도 모두 신고해야 하는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집 계약이라는 게 어떻게 했나요? 그저 계약서에 도장 꾹 찍고 보증금 넣고 열쇠 받고 끝이었죠. 그런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처음 들으면 아이고, 또 귀찮은 일이 생겼네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제도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정영호 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다세대 주택을 사서 임대를 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입자와 직접 계약을 하시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큰 낭패를 보셨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집을 두 명에게 세를 놓은 사기꾼이었던 거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결국 1,000만 원 넘는 돈을 고스란히 날리셨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100만 원이면 요즘 물가에 얼마나 큰 돈인가요? 슬프게도 과태료로 내실 수도 있는 돈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박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작은 오피스텔을 월세로 얻으셨어요. 계약은 했지만 신고가 필요한지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구청에서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 라는 편지가 왔다고 해요. 당황스러웠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박 할머니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다행히 저와 상담 후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 과태료는 내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모르고 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세대는 이런 새로운 제도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누가 친절하게 알려주나요? 아무도 없죠. 오늘만큼은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 작년부터 시행됐지만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 부과는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 6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계약 당사자 모두 신고하지 않으면 두 사람 다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 모든 계약이 다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없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보증금과 월세 조합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인 사항은 본론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월세 신고 기한도 아셔야 해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하는 날이 계약일과 많이 차이 난다면 그 점도 고려하셔야 해요. 이사일에 맞춰 신고 기한을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주민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는 방법까지 다양한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요즘은 자녀 명의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경우에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자녀가 해외에 있거나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대신 알려드려야 해요. 우리 자녀들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은 법적으로 계약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불법 중개나 다중계약 같은 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속아서 피해본 사례가 정말 많았거든요. 자,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간략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리고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나 월세 계약 내용을 정부에 알려야 하는 제도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이걸 안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입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금액 기준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해요. 중요한 점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진호 씨는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계약했어요. 월세는 기준보다 적지만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어서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수진 씨는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니 신고 대상이에요. 둘째, 지역 기준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물론이고 부산, 대구 같은 큰 도시들은 모두 해당돼요. 제외되는 곳은 시골의 군 지역뿐입니다. 주소에 군이 들어가면 제외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라남도 화순군이면 신고 안 해도 될 수 있죠.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시면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하세요. 전화 한 통이 100만 원을 지키는 길입니다. 셋째, 주택 유형인데요. 아파트,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건물 안에 방까지 사람이 살기 위한 모든 공간이 해당돼요. 우리 집은 낡은 연립주택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건물 나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누군가가 살고 있다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100만 원이면 요즘 물가에 어르신들이 석 달 동안 드실 식료품 값입니다. 이제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과태료 말고도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보증금 보호에 큰 차이가 생겨요.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라는 것이 자동으로 붙는데 이게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제 오랜 고객이었던 이재훈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인 이 씨는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계약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확정일자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의 절반만 돌려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의 최미영 씨는 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았어요. 차이가 크죠? 집주인 입장에서도 신고는 중요합니다. 신고된 정보는 세무서로 전달돼 임대소득 신고와 연결됩니다. 미리 신고해서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부터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정말 쉽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가세요. 전월세 신고하러 왔어요 라고 말하면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계약서 사본을 한 장 더 가져가는 게 좋아요. 원본은 확인 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75세 정옥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서 걱정했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모든 서류 작성을 도와줘서 10분 만에 신고를 마쳤어요. 요즘 주민센터에는 어르신 전담 창구도 많아서 더 편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신고예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스캐너가 없어도 괜찮아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계약서를 찍어 올려도 됩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이거 과태료가 100만 원이라는데 좀 도와줘라고 부탁해 보세요. 자녀들이 10분이면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도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82세 김정호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손자야, 할아버지가 이것 좀 도와달라. 손자는 할아버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쳐드렸고 할아버지는 100만 원 과태료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신고할 때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계약한 날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사 날짜가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짜부터 30일이에요. 둘째, 계약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오르거나 계약을 갱신했다면 또 신고해야 해요. 셋째, 집주인이 신고한다고 해도 세입자는 꼭 확인하세요. 세입자도 신고 의무가 있고 무엇보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박영순 할머니 이야기를 이어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오피스텔 계약 후 전월세 신고가 뭔지 몰라 당황하셨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바로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고를 마치셨어요. 그 덕분에 과태료도 면제받고 더 중요한 보증금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신고를 안 하셨다면 당장 내일 주민센터에 가보세요. 아직 30일이 안 지났다면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어요. 30일이 지났더라도 통지서가 오기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줄일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 한 푼이라도 날려서는 안 됩니다. 전월세 신고 꼭 잊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는 100만 원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드릴게요. 요즘은 주민센터마다 어르신 전담 창구가 있어서 복잡한 서류 작성도 도와드립니다. 또한 6월 1일이 다가오면서 신고를 돕는 특별 창구도 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 결론 부분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들과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봤습니다.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를 몰랐다가 100만 원 과태료를 내거나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뻔한 분들, 이제 걱정 마세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수도권이나 광역시 계약이라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30일 내에 신고하세요. 세입자라면 확정일자를 챙겨 보증금을 지키고 집주인이라면 세금 문제도 깔끔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는 집 계약 내용을 정부에 알려야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6월 1일부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앞서 본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부동산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내가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신고한다고 했어. 그러면 나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집주인이 신고한다고 해도 세입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왜냐하면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 지인인 김영수 씨는 72세인데 작년에 전세 계약을 했어요. 집주인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지만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신고를 안 했고 김 씨는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어요. 다행히 아직 문제는 없지만 만약 집주인에게 재정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자동 연장됐는데 이것도 신고해야 해? 네, 맞습니다. 계약이 자동 연장되더라도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도 계약 변경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특히 최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뀌어서 계약 자동 연장 시에도 신고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이렇게 신고를 잊기 쉬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에 꼭 표시해 두라고 권해드려요. 계약한 날로부터 정확히 30일 후가 신고 마감일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자녀분들에게 부탁하셔도 좋고요. 혹시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과태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직 과태료 통지서를 받기 전이라면 바로 신고하세요.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68세 이정숙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씨는 계약 후 2달이 지나서야 전월세 신고제를 알게 됐어요. 당황했지만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신고했죠. 담당 직원은 아직 과태료 통지 전이니 감경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알려주셨고 결국 과태료가 50만 원으로 줄었답니다. 100만 원이 50만 원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도 손해이긴 하지만 아예 신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도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사기가 많은 시대에 이런 제도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제가 25년간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50대 이상 세대가 이런 새로운 제도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는 정보를 빨리 접하고 적응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친구들, 형제자매, 이웃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혹시 최근에 집 계약했니? 전월세 신고는 했어? 이렇게 한마디만 건네도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자녀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세대라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도 바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답니다. 부모로서 한 번 더 챙겨보는 게 좋아요. 강서구에 사시는 70세 박상철 씨는 아들 명의로 계약한 집이 있었는데 아들이 해외 출장이 잦아 신고를 깜빡했어요. 박 씨는 이 영상을 보고 아들에게 전화해 확인했고 마지막 날에 겨우 신고를 마쳤답니다. 위기를 넘긴 거죠. 전월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신고를 이용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약일로부터 30일을 꼭 지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시면 더 주의하세요. 계약은 했는데 아직 이사 안 했어. 이 경우 이사일이 아니라 계약일부터 30일이에요. 집주인이 알아서 해준대. 믿지 마시고 꼭 확인하세요.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났어. 그래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빨리 신고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는 사실 우리 노년층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100만 원 과태료를 내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게다가 세입자라면 보증금까지 위험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 지금 당장 계약서를 찾아보세요. 계약일이 언제인지 신고 기한이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신고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면 내일 바로 주민센터에 가세요. 시간 여유가 있다면 자녀에게 도움을 청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하자가 아니라 지금 계약서를 확인하고 신고 준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 한 번의 실수로 날아가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월세 신고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 지금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